안녕하세요. 와, 요즘 비트코인 시장 보면 정말 혼란 그 자체죠. 이게 그냥 잠깐 쉬어가는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 큰 하락의 시작인지 많은 분들이 진짜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상황에 판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필승 공식이 더 이상 안 먹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분명 이랬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거의 진리처럼 믿어왔던 시장의 사이클이나 공식들이 왜 이렇게 자꾸 빗나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장 굳게 믿었던 공식, 바로 4년 주기의 반감기입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가격이 오른다. 이 단순하고 강력했던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의 핵심 동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믿어왔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선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채굴자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했죠. 유동성이 얕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으로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권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자,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전 시장이 그러니까 왼쪽 그림처럼 그냥 얕은 웅덩이 같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확 줄면 웅덩이 물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였겠죠.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른쪽 그림처럼 기관들의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깊고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거대한 호수에 우리가 양동이로 물 한두 번 붓거나 뺀다고 해서 수위가 뭐 크게 달라질까요? 거의 티도 안 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반감기의 영향력이 확 희석되어 버린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그렇다면 이 깊은 호수를 만든 새로운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출렁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중 수용 단계, 그 초입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라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 같은 걸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거대 금융기관들을 의미한다는 정의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 불안감을 확 키웠던 숫자가 바로 이거죠. 한 달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무려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기관이 떠나는구나 하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 숫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단 이틀 만에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되면서 청산된 금액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빠져나간 기관 자금보다 단 이틀간의 청산 규모가 더 컸다는 거죠. 이걸 보면 기관의 자금 유출이 공포의 유일한 원인 혹은 가장 큰 원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관들은 공포에 질려서 막 자산을 내던지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위험 자산 비중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것뿐입니다. 이건 자산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인 거죠. 자, 이제 논의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제 단순히 시장 논리를 넘어서 미국의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큰 그림과 아주 깊게 얽히고 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은 뭐 한두 명의 관료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이익이 걸린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자, 슬라이드에 나온 미국의 패권 전략을 단계별로 한번 보시죠. 1단계,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잡습니다. 2단계, 그 힘을 바탕으로 달러 패권을 지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단계,
여기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사실상 달러 기반 코인이 꽉 잡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디지털 세상까지 달러의 영향력을 쫙 확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단계는 어떻게 돌까요? 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의 상징이자 맏형격인 비트코인을 미국이 과연 적대적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그냥 기술 애호가들의 자산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경제 패권이라는 거대한 게임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반감기라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써왔던 지도는 이제 낡아버렸습니다. 기관의 전략, 그리고 미국의 큰 그림이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 복잡한 시장을 항해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